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느라 우리 삶에서 어쩌면 지루할 틈 또 멍하니 공상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크리스틴 로젠의 공상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글을 중심으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 조나선 하이트도 비슷한 지적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 틈새 시간 있잖아요. 아, 틈새 시간이요? 네, 그 짧은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인간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좀 약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죠. 틈새 시간이라 예를 들면 뭐 버스 기다릴 때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면 뭐 수업 사이 쉬는 시간 같은 아주 짧은 순간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이요.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그런 시간에 그냥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새는 뭐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부터 찾게 되니까요. 바로 그 부분을 로젠이 어쩌면 피로스의 승리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피로스의 승리요. 이겨도 손해인 그런 거요? 네, 그렇죠. 지루함을 없애는 건 좋은데 그 대가로 우리가 훨씬 더 값진 걸 잃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유롭게 상상할 기회라던가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또 뭔가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그런 감정 같은 거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전에 뭐 걱정구슬 같은 거 돌리거나 담배 피우는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약간의 주의만 요구해서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게 했다면 스마트폰은 아예 우리 주의력을 완전히 뺏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상업적인 이용. 네, 그 퓨 리서치 조사 보니까 미국 10대들 절반 정도가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라고 하고요. 세상에 절반이나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젊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닌 게 60세 이상 노년층도 여가 시간 절반 이상을 스크린 앞에서 본대요. 와,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저도 길 가다 보면 신호 대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1분 1초도 그냥 못 견디는 느낌. 맞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외부 자극으로 빈틈을 메우는 게 습관이 되면 우리 내면에 좀 변화가 생기겠죠. 프로이트는 오히려 너무 많은 자극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우린 정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보호는커녕 계속 자극을 찾아 나서니까요. 네, 이런 디지털 기기가 주는 즉각적인 보상이 익숙해지면 뭐랄까 마치 도박 중독처럼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성찰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같은 중요한 정신 습관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로젠의 지적입니다. 공감 능력, 성찰 능력. 다 중요한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게으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변화도 한번 짚어볼 만한데요. 아, 게으름이요. 보통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보통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효율성만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그게 또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효율성 추구의 이면이군요. 네. 워즈워스 같은 시인들은 게으름을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휴경 시간으로 봤거든요. 휴경 시간이요? 농사 지을 때 땅 쉬게 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땅도 쉬어야 다음 농사가 잘 되듯이 우리 정신도 그런 휴식 시간이 있어야 뭐 창의적인 생각이든 깊은 성찰이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술이 바로 이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정신을 계속 부려먹는 거죠. 아, 정신의 휴경 시간이 사라진다. 이게 결국 로젠이 말하는 공상의 죽음이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으니 공상할 기회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자 제롬 싱어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공상이 창의성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고 봤거든요. 공상이 그냥 딴 생각이 아니었군요. 네. 여러 연구에서도 공상이 뭐 자기인식을 깊게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데도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요. 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정신활동인데요? 그렇죠. 뭐 데카르트나 아인슈타인, 테슬라 같은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던 순간들도 어쩌면 다 이런 정신적 여백 속에서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 아이들 창의력 점수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멍하니 있을 시간에 스크린이 자꾸 주의를 빼앗아가는 현실이 지목되기도 하고요. 일리 있네요.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말한 상상 반응 능력, 그러니까 미래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는 능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기다림을 잘 못 견디고 즉각적인 만족만 찾다 보면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능력 자체가 좀 퇴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불편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중요한 감정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 기대감. 그러고 보니 기다리는 설렘 같은 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핵심은 우리가 그 지루함과 틈새 시간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삶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젠도 의식적으로 한번 지루해져 보라고 권유합니다. 지루해져 보라. 좀 어색한데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나가서 놀아 이렇게 말해주고 또 스스로도 스마트폰 좀 덜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 오늘부터라도 줄 서서 기다리거나 신호 대기할 때 습관적으로 폰 꺼내는 대신에 그냥 주변 한번 둘러보거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잠깐 더 보는 거죠. 작은 시도지만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네, 그런 작은 실험들이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루함을 좀 견뎌내고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또 건강한 기대감을 키우는 연습, 이게 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투자라는 말이 와닿네요. 이게 뭐 단순히 회의 시간에 지루한 걸 참는 걸 넘어서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버스에 갇힌 상황이라든지 그런 삶에 피할 수 없는 경계적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순간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의식적으로 지루함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창의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유익한 행동이 아닐까요? 와, 지루함의 선택.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